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 추석에도 복 많이 받으셨죠? 네, 오늘은 주인으로 사는 법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주인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아, 투자는 주인이 되는 유일한 방법이다. 우리가 투자를 왜 하느냐? 그것은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주인으로서의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자산에 대한, 나의 소유물에 대한 권리와 또 그것을 자유롭게 개발도 하고, 그죠? 관리도 하고, 또 재생산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은 자유가 있죠. 주인은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 자유롭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그러나 주인은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는 참 자유롭고 자기가 소유권을 갖는다는 면에서 굉장히, 또 주인이 된다는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거기에 대한 또 모든 책임을 자기 스스로 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펴봤지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소유자가 주인이 될 수가 없다. 근데 우리들은 돈을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어마어마한 착각이죠. 돈은 단지 우리가 사용할 권리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돈의 소유자는 따로 있죠. 한국은행, 한국은행 총재권, 한국은행 총재만이 돈을 제조할 수 있고, 돈의 양을 늘릴 수도 있고, 돈의 양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행 총재는 돈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죠. 화폐를 많이 찍어내서 늘리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렇지만 많은 돈으로 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인플레이션이 오고 물가가 오르게 된다. 근데 돈을 걷어들여서 돈의 양을 줄이면 디플레이션이 와서 물가는 내려가고 돈의 가치는 높아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이 한국은행 총재는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돈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전혀 없다는 것. 그래서 단지 우리는 돈을 사용할 권리만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의 모든 돈을 갖고 있더라도 돈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단지 돈을 사용할 권리,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리고 돈을 관리할 뿐이지 돈의 주인과 돈의 소유자는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용과 관리만 할 뿐이지 돈에 대해서 책임은 없죠.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 말하자면 돈에 대한 세입자죠. 근데 아주 좋은 그 비싼 집에 세입해서 세입자로 사는 것과 같은 거죠. 돈이 많다는 것은 부자가 아니에요. 돈을 사용한 권리와 관리가 있고 있을 뿐이지 돈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유권을 전혀 가질 수 없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돈의 가치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권리나 능력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돈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이 돈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밖에 없어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진 대로 어떻게 사용해야 좋을까? 또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이것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사용권과 관리권만 있지, 돈 자체를 나름대로 제조하거나 가치를 높이거나 하락시킬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돈을 사용할 뿐이지 돈은 소유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돈의 주인과 돈의 사용자의 관계를 잠깐 살펴봤죠. 우리가 집에 대해서도 주인과 사용자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비싼 전세가 얼마나?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전용 면적 264평방미터가 보증금 20억에 월세 2,700만 원에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자, 보증금 20억에 월세가 2,700만 원이에요. 이 월세가 근로자 연봉과 같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비싼 월세가 2,70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전세 최고가는 9월 달에 최근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강남구 대치동의 레미안 대치 팰리스 전용 151평방미터인데 보증금 36억 원이다. 전세가 36억 원이라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월세와 가장 비싼 전세가 이렇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세입자일 뿐이에요. 어떤 권리를 가졌나요? 돈으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어요. 그 집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집을 어디 고치거나 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도 없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죠. 하지만 주인은 또 이 집에 거주하거나 이 집에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사용권 100%는 세입자가 갖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많은 월세를 내더라도 이 집 값이 오른 거에 대한 자기 할당액이 하나도 없죠. 그리고 이 집이 집값이 하락해서 손해를 보더라도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100% 갖고 있죠. 주인은 전혀 사용하면 안 돼요. 이것이 이제 주인과 사용자의 관계죠. 자, 이 세입자가 30년 동안 평생 이렇게 월세를 내고 살아서 돈을 많이 썼다 하더라도 그 집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사용권만 누리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은 전혀 없는 것이죠. 30년 평생을 하더라도 이 집의 주인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또 착각을,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내가 소유했다고 착각하는데 소유권은 전혀 없는 것이죠. 주인도 아니고 세입자일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월세와 전세를 내서 어마어마한 돈을 사용하지만 하나의 그 월세와 전세금으로 자신의 그 집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지, 이 소유자인 주인의 역할은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사용자의 신분과 위치라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그 월세와 전세로 낸다 할지라도 그 집의 소유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집을 자기 마음대로 개조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또 새롭게 뭔가 개발을 할 권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주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사용하여 자산을 소유하여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투자죠. 돈은 우리가 소유자가 될 수가 없고 주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돈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되죠. 아, 돈은 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 되고 싶으면 그 돈으로 가장 좋은 자산을 소유해서 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자산에 대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개발하고 재생산하고 또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매매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돈은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없잖아요. 예? 그 매매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 돈을 5만 원 주고 상대방으로도 5만 원 받고, 그죠? 내 돈은 5만 원을 내가 잘 어떻게 돈에 대해서 뭘 개발을 하고 뭘 해서 10만 원짜리로 만들 수가 없단 말이죠. 돈 5만 원짜리 그냥 5만 원짜리일 뿐이에요. 매매를 할 수가 없죠. 매매를 한다는 것은 5만 원을 주고 5만 원 받는 거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서로 사용하는 할 수 있는 권리에는 없다. 그래서 애초에 돈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사용을 해서 좋은 자산, 또 좋은 옷, 우리가 옷을 사잖아요. 돈을 주고 사죠. 그러면 옷은 내 거죠. 옷에 대해서 리폼도 내가 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입을 수 있고, 그죠? 아주 자유롭게 내가 소유자고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돈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돈은 그냥 돈일 뿐이고 내가 사용할 뿐이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돈에 대해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은 돈의 주인, 소유자인 대한민국에선 한국은행 총재만이 돈의 가치를 늘릴 수도 있고 또 내 가치를 하락시킬 수도 있고 돈을 제조할 수도 있고 돈을 많이 생산할 수도 있는 그 권리는 한국은행 또 한국은행 총재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주인이란 자유와 책임이 있죠. 근데 세입자나 돈 사용자인 우리들은 돈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도 집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집이 잘 되거나 잘못되거나 집의 가치가 상승하거나 또 하락하거나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은 전부 주인의 책임이죠.
그리고 집값이 많이 오르면 그 오른 것이 누구 거예요? 많은 돈을 월세를 내고 살고 있지만 그 집의 사용자는 아무 권리가 없어요. 집값이 오르는 것에 대한 것은 모두 주인 것이죠. 근데 집값이 하락해서 손해본다? 그것도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세입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신의 자산을 재생산하고 제조하고 개발하고 매매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이거는 집의 사용권만 가진 세입자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결국 등기 권리증을 소유한 자만이 주인이다. 근데 여기는 자유와 책임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돈에 대한 사용자일 뿐이에요. 사용자나 관리자의 신분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사용해서 소유자와 주인의 신분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자산을 구입해서 나의 소유물을 만들어낸 것. 이것이 투자죠. 돈은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사용만 할 수 있으니까 사용권, 돈에 대한 사용권을 이용해서 나의 소유물을 내가 구매해서 내가 그 자산에 대해서 주인의 신분이 되는 것. 그래서 그 나의 자산에 대해서는 내가 자유롭게 개발도 할 수 있고 리모델링도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사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치를 올릴 수도 있고 가치를 내릴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책임도 주인인 본인이 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자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되는 방법이다. 나의 소유물, 나의 등기 권리증을 갖는 것. 그래서 돈에 대한 사용자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나의 자산의 소유물의 주인으로 탈바꿈하는 것이 바로 투자다. 그래서 우리는 돈은 무엇이냐? 사용하는 것이죠. 어디에 사용하느냐? 나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나의 부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일 뿐이지 돈을 아무리 모아놔도 나는 돈의 주인은 될 수가 없죠. 단지 많은 돈이 있으면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권리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자는 뭐냐? 투자를 해서 자산을 소유한 주인을 뜻한다. 자산을 통해서만 내가 돈으로 구입한 자산을 통해서만 내가 소유자와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돈은 내가 아무리 갖고 있어도 돈에 대한 주인은 내가 될 수가 없다. 단지 돈이 많으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갖고 있죠. 그래도 우리가 사용권을 가진 것 중에서는 돈이 최고로 좋죠. 왜냐하면 돈은 언제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참 자유로운 그 사용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상품권, 재난지원금 이런 것은 아주 불편한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죠.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쓸 수 있고 어디에 가서만 쓸 수 있고 다른 데서는 쓸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죠. 그래서 우리는 상품권이나 지원금보다 돈을 선호하게 돼 있죠. 지원금이나 상품권이나 특히 상품은 큰 가치가 없어요. 그죠? 돈에 비해서는 가치가 없고 아주 불편하죠. 그것이 이제
그래서 돈이 가장 좋은 거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돈이 가장 좋은 거예요. 상품권, 지원금은 너무 제약이 많고 불편하다. 사용하기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것이죠. 물론 그것도 많으면 좋겠죠. 불편한 것도 많으면 좋고, 단지 많이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약을 받으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상품권과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주인은 여기에 대한 자유롭게 자기가 개발할 수 있고, 가치를 높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거나, 또 가치가 하락해서 손해를 보거나, 여기에 대한 책임은 주인이 진다는 것이죠. 주인이 되는 길은 어렵고 힘들어요.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과 리스크는 항상 있고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이 주인이죠. 그래서 어렵지만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보람을, 힘들지만 보람을 느끼고 자기의 자산을 나름대로 개발하고 창의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과연 사용자 신분 또 세입자 신분으로 살아갈 것이냐 주인으로 살아갈 거냐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주인은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많이 보게 되죠. 많은 것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생각해야 되고 또 자기의 자산을 어떻게 불리고 가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것을 실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입자는 2,700만 원짜리 집에 살지만 그 집에 대한 가치를 늘리거나 상승시키거나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죠. 사용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오늘 강의 주인은 인생을 주인으로 살 것인가 사용자와 관리자로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회사나 또 직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사무실이 있죠. 아주 의리한 사무실도 있고 또 그곳에는 뭐 컴퓨터부터 여러 기자재를 다 두지만 거기 보면 항상 관리자로 돼 있어요. 그 소유자는 누구야? 그 회사의 오너죠, 주인. 그 회사의 주인이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고 거기서 직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높은 지위로 승진을 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사용하는 것은 전부 사용자와 관리자의 신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직장에 있으면서도 그것이 마치 자기 거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집착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주인만이 소유자다. 나머지는 전부 관리자, 사용자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